남가주 지역 중환자실 병상 요율분이 1.7%까지 추락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 백신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접종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10여 명은 식당 영업 금지를 완화해달라는 공식 서한을 주지사에게 발송했습니다. 요식업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학 입시인 SAT 폐지가 확산되면서 학원가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SAT 폐지까지 겹쳤습니다. 한국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절차상의 위법까지 강행하면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찍어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10여 명의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들이 식당을 필수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남가주 지역의 중환자실 병상 여유분이 이제는 1.7%까지 추락했습니다. 사실상 더 이상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망자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 중환자실 잔여 병상 수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7%까지 추락하면서 위기 상황에 임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중환자실 수용 능력에 따른 새로운 자택대피령을 발령한 지 열흘 만에 남가주 지역 중환자실 병상은 사실상 바닥 상태까지 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입원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620명이 추가돼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중환자 수는 1,4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사망자 수가 163명을 기록하면서 한 달 전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Here's the numbers. 163 people we've lost on an average every single day over the last 7 days. Compare the 7-day average 1 month ago, 41. 개빈 유섬 주지사는 병원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호사 1명이 2명의 중환자를 치료해 왔지만 오늘부터 3명으로 늘렸습니다. 사망자 수가 더 증가할 것을 대비해 시신을 보관하는 대형 냉장 시설과 시신을 수습하는 바디백을 추가로 주문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We have orders in 60 53-foot refrigerated storage units are currently standing by now in counties and at hospitals. We just had to order 5,000 additional body bags they just purchased for the state, and we just distribute them down to San Diego, Los Angeles, and counties. LA 카운티도 오늘 하루 11,194명의 신규 확진자와 8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위급한 상황이 아닐 시 응급실이 아닌 개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제약사 모더나의 백신 사용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예방 효과가 94.1%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모더나 백신을 맞은 그룹은 코로나 감염자가 거의 없지만 가짜 약을 접종한 그룹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감염률이 2.5%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94.1%에 달한다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번만 백신을 맞은 참가자들에게도 80.2% 효능을 보였습니다. I find that scientifically extremely convincing that two products using similar technology. 이미 보급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은 오늘도 미 전역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어졌습니다. I feel great, and just like a normal vaccine, just a little injection site tenderness, but otherwise I feel great. 미 감염병 최고 권위자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바이든 당선인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최대한 빨리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Dr. Fauci recommends I get the vaccine sooner than later. I want to just make sure we do it by the numbers when we do it. But when I do it, you'll have notice, and we'll do it publicly.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의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코로나 사망자가 2,400명 가까이 나오면서 또 이번 사태 이후 가장 많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한국의 백신 도입은 계속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백신도 한국 정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접종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3월쯤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당국이 확보했다고 밝힌 백신 4,400만 명분 가운데 도입 시기가 확정된 건 내년 2, 3월쯤 들여오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 1,000만 명분뿐입니다. 2달 전 1,000만 명분 확보를 목표로 850억 원을 선입금한 국제 백신 기구에선 아직 구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일반인 대상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 내년 상반기 미국 내 추가 공급도 쉽지 않은 만큼 국내 도입은 더 늦춰질 거란 예상입니다. 결국 내년 1, 4분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제품뿐인데 이 백신은 임상시험이 늦어지면서 미국에서는 아직 사용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미 FDA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미국 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국이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과 부작용 여부 등을 참고하겠다고 해 현재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할 가능성이 큰 영국 상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식당 업종을 필수 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공식 서한이 발송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10여 명의 상원 의원들은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야외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요식업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삼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치인들이 식당들의 영업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들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공중보건 행정명령 완화를 요청한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1명이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식당 영업 재개와 관련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은 즉각적으로 요식업을 필수 업종으로 분류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요식업이 18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식당들의 영업 재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많은 타인종들이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어 소득의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고 의원들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푸드뱅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곳도 바로 식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서한과 관련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의 충격, 힘들지 않은 부문이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입시 학원들은 초비상입니다. 대학들이 SAT 시험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 학원들은 개점 휴업 상황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20년 넘게 운영해온 한 SAT 학원. 최근 학생 수가 무려 60%나 급감했습니다. 유시계와 칼스테이트 등 일부 대학들이 SAT 점수 의무 제출을 폐지시키면서 학원을 찾는 학생들도 자연히 줄어든 겁니다. 60%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SAT만 하는 학원은 지금 아마 저희조차도 그렇고 지금 완전히 코비드 영향 때문에 지금 학원 가르치는 커리큘럼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조차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대면 수업이 힘들어지면서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게 학원가의 설명입니다. 일부 영세 학원들은 운영을 아예 중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원들은 대신 코딩이나 e스포츠 같은 온라인으로도 수업이 충분히 가능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여 가외활동, 특별활동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학원가는 SAT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대학들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코로나 테스트를 받은 뒤 그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요즘에는 최소 3, 4일에서 길게는 일주일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검진 테스트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코로나 감염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 이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을 때까지 최고 일주일이 걸릴 수 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00여 명에 달하면서 코로나 검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기까지 이틀 정도가 소요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고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약하는데 2, 3일 전에 예약을 해야지 갈 수 있다고 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2, 3일까지 해서 74시간까지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검사 결과가 지연되다 보니 출장을 나가 신속히 코로나 검사를 해주고 하루 정도 후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클리닉까지 등장했습니다. 보면은 한 40%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지난달에 비해서요. 보통으로 24시간 안에 그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아직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 외출해 감염자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외출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있을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연간 매출이 $1,000,000 미만인 소상공인들의 세금 보고 기간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내년 7월인 소상공인들의 사업자 세금 보고 마감일을 석 달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소명했습니다. 주지사는 심각한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민주공화 양당은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안,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 법안, 이렇게 두 종류로 따로 분리한 경기 부양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타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최근 부진을 딛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1.13% 상승한 3199.3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1.29%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게 됐습니다. 오늘 증시는 경기 부양책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회동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 백신에 대해 효과적이고 안전성도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화이자 백신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아이폰 생산량을 전년 대비 30%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애플의 주가가 5% 급등하면서 연관 기술주들이 동반 상승하게 됐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민주당 경선 초반에 깜짝 돌풍을 일으켰던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연방교통장관에 지명됐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동성애자인 피터 부티지지를 오늘 교통장관에 전격 지명했습니다. 상원의 인준을 통과할 경우에 부티지지는 사상 첫 번째 동성애자 장관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홀로 대선 불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측근 충성파였던 밀리언 연방 법무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아들 수사 소식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경질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김윤수 특파원 전하겠습니다. 선거인단 투표도 바이든 당선인의 압승이었습니다. 결과는 바이든 306대 트럼프 232.
지난달 3일 대선에서 두 진영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와 똑같았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투표하는 이른바 배신 투표는 한 표도 없었습니다. I'm proud to announce that 29 votes have been cast for the Honorable Joseph Robinette Biden Jr. of Delawar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와 똑같은 차이로 결과만 뒤바뀌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될 때 압도적 승리라고 표현했던 걸 언급하며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it's time to turn the page, as we've done throughout our history, to unite, to heal. 선거인단 투표에서 지면 백악관을 떠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되레 바이든 아들의 수사 사실을 대선 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움을 산 최측근 바 법무장관까지 사실상 경질하며 끝까지 소송전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미 연방의회는 다음 달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한 뒤 차기 미국 대통령을 최종 확정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이 여행 전문지가 선정하는 최고 기내 서비스상과 최고 승무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무려 17년 동안이나 연속으로 수상자가 됐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최고의 기내 서비스상과 최고 승무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부터 17년석 최고 기내 서비스상과 최고 승무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는 비대면 셀프 체크인과 기내 살균 소독, 헤파 필터를 통한 정화된 공기 공급 등 철저한 방역 활동과 최상의 기내 서비스 제공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인상공사가 국제 백신 연구소와 면역 증강제 개발에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인상공사와 국제 백신 연구소는 정관장 홍삼을 활용해 백신 연구에 필요한 면역 증강제 개발을 위해 협력할 예정으로, 한국인상공사는 정관장 홍삼에 함유된 12종의 진세노사이드를 공급하고, 국제백신연구소는 진세노사이드의 효과를 연구하여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SC가 내년 봄학기에는 코로나 검사를 대폭 늘려 실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USC는 내년 봄학기에 한 주 평균 10만 건씩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대부분 검사를 실시한 당일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폭설에 대비한 식당들의 5개 영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시위생국은 적설량이 1인치 이상의 눈주의보가 발령되면 식당 5개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전기 히터나 장식품 등은 반드시 치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귀넷 카운티가 내년 1월부터 10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카운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수돗물은 1000갤런당 30센트, 하수도 요금은 1000갤런당 49센트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요금은 내년을 시작으로 오는 2031년까지 총 6번에 걸쳐 인상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제거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어제 오전 심의를 시작해 17시간 반 만입니다. 정환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오랫동안 토론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견이 있었는데 하여튼 아시다시피 이제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과반수가 되는 순간 가장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완경을 정했습니다. 징계위는 가장 쟁점이 됐던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방해 등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의결 후 청사를 떠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의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발해 최후 진술을 하지 않고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윤석열 찍어내기다. 윤 총장 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후 진술을 할 수 없을 만큼 절차상 위법 행위도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인 대응 방침도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의 결정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으로 징계위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결론을 정해놓고 이뤄진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일관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정말 무고하다는, 누명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의 절차도 위법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윤 총장 측은 판사 사찰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의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아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징계위가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환준 교수를 비롯해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에 대해서도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가 추후 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를 받은 뒤 어제 오후 퇴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처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늦은 시간 자택에서 보고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과정의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징계 처분이 온당한지 따져보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만간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돼 법무부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의 갈등은 법정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수단이라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자가 당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정용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 공수처법,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역사적인 일이라고 의미 부여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면서 좀 더 일찍 만들어졌더라면 정권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란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건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수처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정치권과 검찰, 언론,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법까지 개정해 공수처장마저 정권 입맛대로 지명하려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장 인선 과정에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돼 견제가 취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지 공수처 구성과 수사 과정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열흘도 안 남았죠.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거세지만 그래도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 성미급한 산타가 벌써 도착했네요.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문턱을 사이에 두고 만납니다. 그래도 마냥 좋은지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데요. 50년 넘게 산타로 활약해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산타라고 불리는 한 남성이 이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아이들을 위해 출동한 건데요. 방역을 위해 일정 거리도 두고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했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산타와 이렇게 만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사실 이런 조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산타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죠. 고령인 산타는 고위험군이니 말이죠.
여성이 꽁꽁한 얼음 위를 스케이트를 타고 누비며 하늘하늘 우아한 동작을 쏟아냅니다. 핀란드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인데요. 북극권 지대를 찾아가 천연 빙상장을 무대로 기량을 뽐냈습니다. 코로나19 봉쇄령에 제대로 훈련조차 하기 힘들었다는데 마치 그간의 한 뿔이라도 하는 듯하죠. 사방을 봐도 사람 하나 없으니 방역도 안심. 겨울의 매력을 이보다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까 싶네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익이 대폭 줄어든 공항이 돌파구 찾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라면 여행 나갈 일도 없어도 찾겠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글램핑이 인기라더니 정말 잘 꾸며놨네요. 감성 충만, 아기자기한 장식에 널찍한 전용 공간, 당장 뛰어가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여기는 싱가포르의 창이 국제공항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용객이 줄어 한적해진 공간을 실내 글램핑존으로 변신시킨 겁니다. 추위 걱정 없이 공항의 첨단 편의시설도 이용해가며 캠핑 온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죠? 여행 항로가 막히니 다른 숨구멍을 찾아 나선 공항의 새로운 도전이네요. 장비 몇 번 움직였을 뿐인데 지붕이 올라가고 금세 집 한 채가 뚝딱 완성됩니다. 종이 접기의 원리를 이용해 라트비아에서 선보인 이동식 주택인데요. 내 집 앞 풍경은 내가 정한다. 싣고 다니다가 원하는 곳에 펼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래봬도 전기시설, 정화시설도 완비고요. 침실, 거실, 욕실 등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네요. 숲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요즘 번잡한 도심을 피해 한적한 곳 많이들 찾으시죠?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나만의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당대표 자격으로는 4년 만에 첫 번째 사과입니다.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당 대표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과문엔 반성, 사죄란 단어가 각각 4번씩 등장했고 특정 기업과의 결탁,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 같은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직설적 표현도 담겼습니다. 현 정부 돌려가기도 곁들였습니다. 민주화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김 위원장의 노림수는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 세력과 절연해 현 정부의 등을 돌리고 있는 일부 중도 민심을 잡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당 안에선 진솔한 반성, 바른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 같은 긍정평가가 많았는데 친이계의 좌장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김 위원장의 정치 욕망을 위장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고 친박 박대출 의원은 탄핵 과정에서 당의 배신 등 복잡한 면이 있는데 단순한 잘못으로 치부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1시간 이상 동안 계속됐던 먹통 사태에 대해 유튜브 측은 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접속 장애는 어젯밤 8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하는 서비스, 지메일과 구글 캘린더, 클라우드,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까지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달 12일에도 1시간 40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SNS 등에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죠. 보통 점검을 하거나 이런 보통 사전 공지나 이메일을 하잖아요. 그런 공지도 없이 갑자기 막 이러니까 당황스럽죠. 구글 측은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한 로그인 인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명 넷플릭스법을 처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장애 또는 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가능하게 한 법입니다. 구글이 취한 조치들의 적합성, 그다음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혹시라도 법에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시정명령과 그에 따른 과태료 조항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 확대로 유튜브는 우리 국민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이 됐습니다. 그만큼 불편이 컸는데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글에 저희가 전화 통화도 안 되고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현행법상 유튜브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를 알려야 하는데 1시간 남짓인 이번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했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반려견 키우십니까? 주인과 반려견, 외모 닮아간다는 말 많이들 합니다. 심지어는 질병까지 유사하게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식생활, 신체 활동 같은 다양한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와 주인, 결국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옆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는 사람, 서로 닮아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일 겁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같이 나누는 위로와 격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